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보죠. 그 초기부터 뉴스를 들으면 한 달 안에 러시아가 질 것 같은 뉴스가 맨날 나왔어요. 러시아는 매일 뭐 탱크가 뭐 몇백 대가 깨졌다는 둥, 뭐 몇십 명 연대 단위가 뭐 전멸했다는 둥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정말 싸움을 잘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전황이 진짜 만약에 그 뉴스가 다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로 거의 지금 결론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1년 사이에 그 우크라이나 탱크 깨진 게 약 8,000대 정도가 돼요. 탱크 많이도 갖고 있었네요. 탱크하고 물론 이렇게 전투 장갑 차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그 역설적으로 나토가 그리고 CIA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중무장을 시켰는가 유럽 최강의 군대로 터키에 의해서 2위로 이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 미국이도 있고 쭉 다른 이렇게 전투 네트도 있는데 포도 있고 8,000대라는 숫자가 상상하기 힘든 게 중국이 전체 가지고 있는 탱크가 구닥다리 포함해서 6,60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8,000대를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지금 또 없어서 탱크를 더 달라고 징징거리고 이게 있고. 다 깨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은 에이브럼스 탱크를 연말까지는 못 주겠다 그러고 네. 예. 독일은 레오파드 탱크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쓸 것도 없고 가동할 수 있는 게 재고의 3분의 1도 안 되고 구닥다리는 아예 창고에 처박혀 있고 부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수세가 아니라 뭐 거의 끝났다. 그렇죠. 자체의 힘으로 네. 그 전쟁을 수행할 만한 기본적인 유생 역량 군인이 없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 80만 명이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더 되겠죠. 더 될 가능성이 있죠. 될 서방 가능성이 보도니까. 예, 예. 근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희생만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군인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15살 소년병이나 그 여성들 그다음에 한 5, 60대 노인들까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납치하다시피 징집을 해가지고 지금 끌어놓아요. 바흐무트 지역에 갈아넣는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계속 1년에 한 달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구워오던 지원을 받던 그 나중에 다 빚이죠. 그렇죠. 와서 이 그 전투를 치르고 있고 탄약이 없어서 계속 그 추가로 달라고 하고 이 이상한 상황이죠.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만둬야 되는데 좀 봐달라. 그래서 평화협상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 그 자국민을 그냥 무차별 이렇게 살상하면서 무한 소모전으로 가는 아주 이렇게 불행한 이렇게 전쟁이 그게 젤렌스키의 결정일까요? 미국의 결정일까요? 미국의 결정이라고 봐야죠. 미국이. 젤렌스키는 결정권이 없는. 한 명이라도 죽더라도 니네 우크라이나 놈들이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켜라 약화시키라는 게 원래 미국의 목적이니까. 미국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로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오고 있다. 대단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솔레다트인가요? 거기를 러시아가 이렇게 탈환했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반박했어요. 거짓말이다.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근데 며칠 뒤에 결국 뺏겼다 그랬어요. 철수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뺏겼다 그러니까 빠져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에 솔레다트 함락설이 나왔을 때 러시아에 주장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안 뺏겼다 했을 때 나중에는 러시아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마리우폴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우폴도 그랬고 이번에 바흐무트가 또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뺏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선전전으로 보면 우리는 용감하게 맹렬하게 퇴각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다음에는 그 엄청난 그 평지에서 엄청난 전략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지를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표현하고 젤렌스키도 그러고 거긴 중요한 곳이 아니다. 바흐무트도 또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참. 근데 거기가 이제 밀리면 그 다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 드네프르 강까지 광대한 초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활지. 막을 데가 없는. 막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충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구축해 놓은 요새 방어선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바흐무트가 지금 3면이 다 거의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이라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이길 수도 있다는 둥, 예. 젤렌스키가 그 크림 반도를 수복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둥,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우리도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뒤로 좀 빠지면서 자기들은 우리를 소모전의 그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을 위험도 있다. 항상 그 의도를 갖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사례 같습니다. 미국이 뭐 패권 유지를 위한 그 전 세계 전략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카드를 가지고 이제 패를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장기판 위에 졸 그러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이렇게 형편이죠. 근데 그거를 뭐 막을 수도 있는데 그 친미적 성향을 가진 이런 엉터리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구촌에 가짜 뉴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만 나온 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라크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부시가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도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영화들 보면 그거 맨날 까더라고요. 코미디 영화나 이런 데서 부시가 했던 거 뻥이었다라는 것을 뭐 이제는 막 까는데 그 당시에는 못 갔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막 그 분위기상 그거 반대 얘기하면 간첩처럼 몰리는 시기였으니까. 자, 이렇게 지구촌에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생산 유통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유통의 당사자는 바로 서구의 주류 언론입니다. 자, 이 서구 주류 언론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 지배 구조로 과잉팽창해 있는 거죠. 아, 과잉팽창. 예. 재미 그 정기열 교수의 그 표현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그 독립 언론 포함해서 약 36,000개 언론이 있대요. 아, 전 세계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서구에 이 6대 그룹이 그 16,000여 개 언론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신문부터 방송, 인터넷 등등등 큰 걸 가지고 있겠죠, 주로.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가 그 사실상 전 세계 언론들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여기에 이제 빅테크 그 소위 IT 기업들 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유튜브,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여기까지 다 결합돼 있는 거죠. 한 뿌리에서 나온 이게 이제 한 몸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한 3분의 2 정도가 아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아, 3분의 2 정도. 이게 재밌는 게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페이스북에서 쫓겨났었던가요? 트위터에서? 트위터 쫓겨났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그 되게 사들이고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복권되고 있는 거죠. 복권되고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을 올리면 검열된다는 거예요. 삭제되고. 조금 뒤에 보면 좀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하나의 언론이다. 격가지 언론. 그러니까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도 뭐 올리면 금지된다고 이게 불평한 사람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금지되고 했는데. 금지됐어요? 경고도 받고. 주위에 보면 한 달씩 금지된 사람들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정 다시 만들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만약에 민간 자유 언론이라면 자유롭게 뭘 올릴 수 있는 민간 언론이라면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를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정 알고리즘으로 그 자기들의 이제 그 세계 정책이나 아니면 큰 그 패권 이익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게 그걸 주장을 한다. 깨어 있는 소위 주장이나 그 논리 전개 이런 것들 주장하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착착 깨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알고리즘은 뭐 쉽게 그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사전 단계에서부터 그 이렇게 CIA나 FBI 이런 정보기관들까지 다 이렇게 결합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이면의 통제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방송도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유튜브에서 제지될 수도 있겠구만요. 빨리 그렇게 되면 이제 영광이겠죠.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무서워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독점 자본가들이 그 극소수 슈퍼리치라고 하는 네.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언론은 그냥 놔뒀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언론도 그냥 완전히 얘들이 다 장악해서 꽉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심각한 게 네. 서구의 아까 말씀하신 그 슈퍼리치 그 극단적인 어떤 그 부의 편중 네.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모든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한 손에 다 끌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월가의 금융자본이나 그 군산복합체 그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그런 위험성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군산에서 학계, 언론, 그 다음에 그 정보기구들 미국 같으면 16개 정보기관이 있죠. 네. 전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IT 기업들, IT 그룹, 그 다음에 심지어 요새는 뭐 그 코로나 그레이트 리셋 관련해서는 이게 제약 기업들까지도 붙어가지고 네. 이런 게 이제 월스트리트 자본하고 이제 전부 한 몸뚱이가 돼서 이제 굴러가는 거죠. 이제 아메바처럼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융합이 됐어요. 자칫하면 이제 그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부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빨아먹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거기에 이제 언론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예.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 예. 돼버렸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서구 주류 언론들이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잘 써먹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얘들이 이 언론을 잘 활용하나요? 일단 그 지구촌 그 의제 설정, 의제 설정, 예, 예. 뭐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거는 아예 그 관심을 갖지 마라.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해가는 게 대중 의식을 조작해 나가는 게 전형적인 프레임입니다. 얘들이 프레임이라는 걸 주장한 것도 네. 이런 걸 해먹으려고 그렇죠. 프레임을 우리가 짜겠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 한 예가 있을까요? 가수 그 윤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하? 네. 모르죠, 저는. 연식이 좀 되시니까. 네, 연식이 젊은 가수인가 봐요. 예,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가수가 부른 이제 노래 제목 중에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 예,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죠. 야, 그런 걸 이게 들었습니다. 물리학 그에서 이제 블랙홀 이론에서 나온 용어인데 네. 이제 블랙홀 중심으로 가면 중력이 세져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뒤에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예 뭔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모른다. 모르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면을 거기 빠져나오는 빛만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그 거대 그 언론 이렇게 그룹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준다. 예, 쟤들이 설정해서 하면 우리는 그것만 이제 팩트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라. 네. 나머지 진실의 세계는 더 갇혀버릴 수도 있고. 베트남 뭐 북통킹만이나 어떤 이런 그 가짜 뉴스들도 아까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전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그 9.11부터 2003년 침공 때까지 935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국제사회에. 국제사회를 지독하죠. 대통령부터 의회, 그다음에 아까 굴림 파웰, 군 장성들, 국무장관. 하여튼 그러니까 1000번에 가까운 거짓말을 해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다. 전 세계의 여론을 그렇게 만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심지어 당시에 유명한 그 반전 그 평화 운동가나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저 후세인 저건 정말 나쁜 놈이다. 지구의 종양이라서 어쨌든 파괴를 해야 된다. 대량 살상무기 갖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세인이 마지막에 급하니까 미국의 침공이 임박하니까 어쨌든 뭐 자기 나라에선 애국자니까 장기 집권자지만 내가 저 사우디나 터키로 튀르키예로 망명할 테니까 제발 침공만은 하지 말라. 침공해봐라. 내가 우리 유전도 주고 다 주겠다. 했는데도 결국은 깨버리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 이라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한국의 사람 만나면 야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 그랬는데 쳐들어오고 북쪽은 있다 그러는데 안 쳐들어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불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농담도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없었어요. 그 영화도 있더라고 옛날에도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도. 그건 이제 뭐 부시나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짓말. 지네들은 다 알고 있던. 21세기 그러니까 최악의 거짓말 중에 하나죠. 최악의 거짓말. 그 후과는
이라크인들이 그 수백만이 죽고 네. 수백만이 이렇게 그 난민으로 떠돌고 유적 다 파괴되고 유적 다 파괴되고, 도둑당하고 그리고 막 이제 그 수천 톤 그 유전. 기름, 황금, 네. 황금 보유고 다 뺏기고 네. 기름 다 뺏기고 이제 완전히 작살났죠 이라크가.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 근데 뭐 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심리학 이론에서도 미국의 주류 심리학이 점점점 흘러온 게 정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생각을 달리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잘못된 이론인데 네. 어쨌든 그 이론에 얘들이 기초를 하더라도 이 정보 조작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과 결부돼서 그런 이론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짜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예. 이 부분 짧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네. 그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약체인데 네. 약군인데 거대한 그 러시아라는 이렇게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이렇게 다윗이다. 그 다윗으로 이미지 구축한 거죠. 그래서 선한 군대이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근데 약체가 아니잖아 아까 보니까 탱크가 그렇죠. 8천 예. 8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너무 세니까. 아 너무 세니까. 네. 네. 세계 이렇게 최강대국이니까 네. 이제 게임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외무부만이 아니라 네. 그 전 세계 그 서방의 홍보 그룹 전문가들이 어. 그 정치 전략가, 네. 그 워싱턴의 로비스트, 그다음에 정보 당국들 이런 그 관련된 그 언론망 네트워크 다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약 전 세계 유명한 홍보 업체들 약 150개 정도가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구축합니다. 아. 거기에 심지어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 한 3,1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해서 우리 그룹 CI 만들듯이 공범을 만들듯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전황을 왜곡하고 또 그 젤렌스키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주입해서 그 미국이나 해외 유권자들의 그 세금을 최대한 빨아들일 건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아. 그러니까 선전 홍보 문구 하나부터 그다음에 그 우리 요새 흔한 웹자보들 그 선전 이렇게 그림들 포스터 이런까지 포함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토시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얘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 차원에. 전 세계적 차원에. 그러니까 이 이면에 움직이는 힘들이 그걸 또 통제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이제 강력한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호주의 그 원로 저널리스트가 수십 년을 전장을 누빈 친구가 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물론 뭐 복합전이고 심리전 다 포함된 하이브리드 전쟁이지만 그 프로파간다 전쟁으로 이렇게 심한 건 본 적이 없다라고 없다.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동한 전쟁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만큼 여론 선전을 조작해서 그걸 활용한 건 못 봤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심한 경우도 못 봤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언론이 한 목소리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이제 미국의 주류 이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영국의 그 소위 그 뭐 정론지라고 주장했던 BBC나 네. 심지어 가디언 약간 이런 등등 진보라고 포함해서 하는. 그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똑같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가짜 논지를 펴고 했던 거죠. 어저께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예비군한테 삽을 지원했다나? 아 저도 봤습니다. 삽으로 네, 싸우라고. 삽으로 실제로 네. 그 총구에 끼워서 끼워서 쏘라고. 발사하는 이런 그 장면 BBC에 나왔어요. 사진.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결론이 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네. 뭐 점쟁이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 전황이 지금 이렇게 길게 흘러가는 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 올 여름 이후에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2년을 간다. 더 간다. 심한 경우는 20년을 간다. 그냥 그 한반도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전쟁 상태에서 그냥 가끔씩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간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무수한. 그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보여준 거는 그 세계적인 이렇게 군사 초강대국 핵 현대화율이 91%에 이르는 가장 지금 높은 이렇게 비율이고 그 다음에 푸틴이 어쨌든 2018년에 그 공개했던 6종류의
그 차세대 첨단 무기들이 지금 착착 그 실전 배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특이한 게 그 재래식 그 이렇게 산업 생산력, 탄약이나 이렇게 총알 이런 그 생산력까지도 이렇게 서방 전체를 압도하는, 그리고 현대전의 총화인 미사일 생산량은 그 전 세계 그 생산량하고 거의 비슷하고 미국의 3배에 이른다라고 푸틴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럴 정도로 그 군사력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력, 그 경제력, 산업 생산력의 시스템이 하부 구조가 아주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탄탄하다. 근데 반면에 나토는 이제 거들나고 있고 탄약이 뭐 2일째에서 15일 정도 안 남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러시아로서는 지금 크게 잃을 게 없는 그래서 꽃놀이패로 가는 상황이다. 불행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만 이제 점점 쪼그라들면서 인구가 지금 뭐 4,300~400만에서 지금 2,100~200만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인데 뭐 1~2년 더 가면 뭐 완전히 국가로서 이렇게 존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의 일국 패권이 급속히 이제 그 쇠락하고 이제 반면에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그 아시아판 나토 네. 구축하고 한일 삼각동맹까지 네, 그 윤석열 3.1절 기념사가 나오고 네. 그 한일 과거사 화해를 위해서 저렇게 징용 해법을 그 무리하게 네. 밀어붙인 게 결국은 이렇게 그런 큰 그림에서 나오는 미국의 미국이 반짝이다.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미국이 예, 그렇죠. 환영의 표정 관리하죠. 네, 환영의 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이제 다음 불똥들이 이제 대만이나 한반도 쪽으로 칠 수 있다. 밀려올 가능성도 있고 네.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더 예. 나와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